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면 오십견이 왔다고 합니다. 오십견. 불청객이 찾아온 거죠.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입니다. 이 이제 360도 회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잘 움직이던 어깨가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점차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밤에 편하게 누워서 자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오십견입니다. 50살 때쯤 돼서 이제 다치거나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여집니다. 20대 때는 사랑니를 앓듯이 50세 때는 어깨가 아파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냥 50견, 나이 50에 어깨 견자를 써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확한 진단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아프고 안 움직이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기 앓고 시간 지나면 좋아지듯이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아팠던 이제 어깨가 통증도 사라지고 굳었던 것도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좋아지니까 그냥 50세 때쯤, 그 나이 때쯤 한 번쯤은 어깨 때문에 그냥 좀 고생한다. 그러다 마는구나 해서 오십견이라고 불렀습니다. 1934년도, 굉장히 오래전이죠. 코드만이라고 하는 이제 어깨 의사 선생님께서 동결견, 이제 영어로 프로즌 숄더라고 해서 어깨가 굳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이미 왜 아픈지 이제 고민도 하고 굳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즌 숄더가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어깨 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조직학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생기는 이유가 관절막에 염증, 그리고 비후, 뭔가 이제 불었다는 얘기죠. 유착, 뭔가 이렇게 엉겨서 굳어졌다는 얘기고, 섬유화, 뻣뻣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깨에 생기는 것을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십견, 동결견,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은 모두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면 어깨의 모든 이제 운동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가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주로 이 전방, 그러니까 앞쪽 전방이랑 전하방, 관절낭 쪽에 주로 우리가 요 밑을 애관낭, 겨드랑이를 애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관낭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구축과 유착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굳어진 상태보다 더 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아프면서 통증이 유발이 되죠. 또 앞에가 이렇게 굳었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돌리려고 할 때 여기가 늘어나지 못하니까 전방 관절낭이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잘 늘어나지 못하면서 안 돌아가게 되고, 그거보다 더 올리려고 할 때, 더 돌리려고 그럴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십견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세가 팔을 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자세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서 돌리는 자세.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머리를 빗을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빗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들어서 올려서 뒤로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되게 힘듭니다. 아니면 이제 뒤에 머리를 감을 때,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뒷머리를 감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머리를 더 많이 숙이거나 아니면은 이 팔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차에 타가지고 안전벨트 맬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뒤로 돌려서 안전벨트 매려고 뒤에 팔에 벨트를 딱 매려고 잡아 당기려고 할 때 이제 팔이 안 들어갑니다. 아니면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집으려고 팔을 쭉 뻗을 때, 쭉 뒤로 뻗을 때, 이때 이제 아프니까 하다가 아프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움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십견에는 이런 자세가 이제 잘 안 되고, 특징적으로 그런 자세를 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점점 이런 자세를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면 좀 아픈 건 덜한데 어깨는 또 안 움직이면은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에는 특징적으로 팔을 이렇게 올리거나 돌리는 자세가 가장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지인분이 오십견이 왔는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이상하게 아픈데 이게 오십견 생긴 건지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때 이거를 확인해보는, 이제 바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 날개 자세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천사 날개 같나요? 이렇게 팔을 올리면 천사 뒤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일단 팔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90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그래서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만든 다음에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봅니다. 쭉. 그래서 이게 잘 가면은 아직은 오십견이 아니구나. 근데 이게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게 왼쪽이 안 아픈 쪽이다. 안 아픈 쪽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픈 쪽은 이게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뒤로 다 안 가거나, 이게 어깨에 이제 오십견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날개 자세가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일단은 오십견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천사 날개 자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오십견이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아픈 쪽이 잘 안 되면은 오십견이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깨가 아픈데 천사 날개 자세는 잘 돼요. 그러면은 오십견 이외에 뭐 회전근개 손상이라든지 석회성 건염, 아니면 충돌 증후군, 근막통, 뭐 목 디스크, 뭐 목의 협착증,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 자세가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십견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하는 방법은 우리가 눕거나 아니면 벽에 붙어 가지고 천사 날개 자세를 취해 봅니다. 팔을 옆으로 90도, 다시 또 손바닥 하늘로 90도에서 90도를 만들어 주고, 벽에 붙거나 아니면 누웠을 때 이 팔꿈치 뒷부분과 손등이 동시에 벽에 닿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사 날개 자세가 완성이 되는 거고, 편안하게 잘 되고 크게 아프지 않고 하면은 아직은 이제 오십견은 아닌 거죠. 이 천사 날개 자세를 왜 해보라고 하면, 천사 날개 자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을 옆으로 올리는 외전, 그리고 외회전, 그리고 뒤로 돌리는 신전이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 전방 그리고 하방 이 어깨 관절량이 최대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위가 잘 늘어나면은 오십견이 왔을 때 이 구축이랑 유착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곳이 아직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아직 오십견이 온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팔을 반대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할 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뒤로는 잘 되는데 앞으로 잘 안 되면은 이건 또 전문 용어로 GIRD, 어디라고 하는데, 후방 관절낭에 구축이 왔을 때는 이게 앞으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 관절낭에 구축이 오면 뒤로 잘 안 되고, 후방 관절낭에 구축이 오면 앞으로 안 오는데, 이 경우는 주로 이제 야구 선수처럼 공을 던지는 걸 많이 하면은 뒤쪽이 자극이 오면서 구축이 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 어디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십견이 의심이 될 때는 집에서 꼭 한번 천사 날개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어깨가 아프고 이 자세가 잘 안 된다면 오십견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